최근에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20년 군사 원조 협정 MOU를 논의 중에 있다. 20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10년짜리 MOU를 계속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늘려야 된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8년이 이제 그 10년 MOU가 만기예요. 그러면 이제 1, 2년 전부터 이제 협상을 이제 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번에 특이사항이 됐던 게 뭐냐면 보통 10년 단위인데 요번에는 2배로 늘려서 20년이라고 했던 게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의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먼저 협상 제안을 했다라는 거, 협상 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반 이스라엘 마가 여론을 의식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조항을 집어넣은 대신에 20년을 하겠다. 그러니까 20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이후도, 지금은 트럼프랑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트럼프 이후도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포석이라고 악시오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2028년에 또 MOU를 맺게 되면은 매년 10년씩 해서 이번이 이제 네 번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세월 동안 또 그랬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원조를 받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20년 장기 MOU를 맺게 된다면 그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자주 국방을 계속 부르짖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이스라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드는데 사실 그런 우려도 있긴 있죠. 예, 그렇죠. 이제 국내 여론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군사 원조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일방적으로 이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미국이 그 이스라엘 받아먹는 구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원조보다는 원조금 전체가 이제 미국 그 무기를 사는데 투입이 돼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MOU의 각서 안에 조항이. 그래서 사실상 미국 방위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다. 공공근로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러면 이스라엘 국내도 우리가 거지냐 말이야. 원조를 받냐. 우리가 다 그 돈으로 결국에 미국산 사는 건데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시오스 보도를 두고 네타냐후가 정령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향후 국방 정책 방향은 정반대다. 자주국방 간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미국 지원에 의존한 구조에서 벗어나고 자체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주장이 왜 현지에서 설득력을 얻냐?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10월 7일 가자 전쟁을 치를 때 요걸로 이제 미끼로 이제 무기 지원을 선적 지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자주국방 해야겠다라는 게 국내 여론이 한 80%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군사 원조 이제 수국 관계에서 네타냐후는 동반자,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가자. 이 상하가 아니라 이제 기로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키자라는 게 이스라엘 여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강력하게 발언을 한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등한 관계, 뭐 말은 좋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라는 걱정도 들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최근에 이제 지난 6월 12일 날 이제 이란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핵시설 폭격 그 작전에 대한 이제 사후 평가 보고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 연구소에서.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얘기하면 진사라는 미 현지 연구소가 있는데, 유대계가 운영하는데 전 유럽군 사령관 미국, 그 다음에 전 DIA 국장, 그 다음에 전 중부군 사령관, 이런 전직 고위 장교단을 불러놓고서 이 작전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선 평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8월 달에 해서 최근에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정보 타격 능력은 미 동맹 중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극찬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원조 대비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는 이스라엘 따라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최소 비용으로 이스라엘한테 원조를 주면서 중동 전체를 완전 안정화시킨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성 높게 했다. 안보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그 성적표하고 이스라엘이 12일 동안에 이제 이란 제거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그 보고서에서 뭐라 나왔냐면, 이번 그 기상하는 사자 작전에서 투입된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다 할 수 있는 F-35I 이스라엘 버전입니다.
요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F-35의 I는 이스라엘의 I인가 그렇죠. 보죠? 그 아다르라고 부르고 아다르. 하는데 그러니까 I 베리언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F-35 스탠다드가 A, B, C형이 있는데 이제 사막형으로 이게 개조가 된 거예요. 머디파이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국방부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여타 국가와 달리 이제 이거 사막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성능 업그레이드 권한을 부여다오 해서 줬어요. 락히드 마틴이. 그래서 프로그램 다 짠 거예요. 전자장비부터 시작해서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실전 전투 데이터를 펜타곤이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가 F-35I인데 F-35I 좀 비행기 좀 보여주세요. 저 비행기 뭐, 보기도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근데 뭐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비슷한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게 이제 요번에 실전 데이터가 이제 전투 한 번 치르면 실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기존에 뭐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뭐 재원 갖고 싸우는데 이건 실전 경험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하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 기술을 이제 이스라엘한테 전수받으려고 지금 애걸복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방이나 안보나 이런 외교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마가진형 그 무식한 반유대 세력들은 자꾸 이제 안 좋은 여론만 펼치면서 이스라엘 먼저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수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상 여론조에서 패배하는 게 요번에도 이 군사 원조 이슈에도 또 발현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트냐후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이 현지에서 작전 수행 능력과 우리의 방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자기네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도 체코 탱크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조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들여온 F-35I,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갖고 와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F-35의 핵심은 이제 전자장비 체제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프로그램 다시 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 시스템, EW 시스템을 다시 새로 깔아서 여러 무기를 통합한 거예요. F-35 스탠다드는 미국산 무기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국, 그 이스라엘산 무기도 쓸 수 있게끔 이거를 열어놓은 거죠. 그거를 뭐냐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착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무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무기도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독님도 잘 아시는 것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이제 엄청난 것이죠, 이게. 그거 예술입니다. 그렇죠. 속도, 고도, 적위치, 타격 좌표, 실시간 투사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장을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별 전투기가 아니라 사실상 떠있는 지휘소가 되는 거예요, 전투기가. 헬멧 하나에 몇 억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드론들도 지휘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뜨는 게 아니라 전체 완전 전단이 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첨단 장비, 센서, 레이더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기체 업그레이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저하없는 보조 탱크를 장착했고요. 항속거리를 증가시켰고요. 무급 이후 임무 행동 반경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조 탱크가 왜 중요하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작전 반경이 1600km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공중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중구비 비행기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이걸 안 쓰고 저도 이걸 어떻게 공중구비를 했나 해서 미국이 도와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단독으로 간 겁니다. F-35가 보조 탱크 달고 2000km 이상을 지금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구비 없이 했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 F-35I 베리언트 이스라엘 버전의 활용 점정은 바로 비스트 모드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괴물 모드인데 이제 해석하면 그게 뭐냐면 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스텔스 때문에 무기를 바깥에다가 내놓지를 않아요. 보조 탱크를 다 이 경락고 내부 무기창 배 안에 갈라서 이렇게 더 집어넣는데 외부에다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스텔스 기능이 이제 마비가 돼요. 그러면 다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먼저 스텔스 모드로 들어가서 이란 방공망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비스트 모드가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뭐 숙대밭을 만들어놨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최근 분석 자리는 그게 아니다. 어차피 외부 보조 연료 탱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기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 반사하는 거거든요. 페인트 도료 반사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스텔스 그 S300이나 S400 러시아 첨단 그 방공망을 뚫었냐 했더니 이스라엘 첨단 레이더 재민 기술로 이걸 뚫었다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트 모드 달고 다니면서
그냥 재미로 다 제압시키고 S-300, 400을 다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F-35에 대한 이제 찬양이 나온 거고, 밀리터리 사이트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그냥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평가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다가 소나타를 팔았는데 이스라엘이 소나타 사가지고 벤츠로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슈퍼카로 바꿔놓은 슈퍼카로 바꿔. 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펜타곤을 충격에 빠뜨린, 펜타곤도 지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것을 이스라엘이 만들었다. 야, 그렇군요. F-35I. 그런데 전투기 자체 성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투기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35의 기존의 이제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가격은 겁내 비싸고 그 다음에 한 번 이거 운영할 때마다 그 고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 관리비에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급 스포츠카들 한 번 쏘고 그냥 또 그 관리 유지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고쳐야 되고 막 소모품 갈아야 되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LIS 자동화 정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부품 주문하면 하세월 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수급 체계도 공급망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가 하느냐? 이게 왜 이게 서비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전투기를 출격시켜 놓고 뭐 1시간 돌고 막 뭐 한 달 정도 쉬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동률이라고 얘기하는데 F-35I는 평균 1일당 수십 소티, 그러니까 출격 횟수를 얘기합니다. 소티는 그걸 수십 번 이제 출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일간 전쟁했으니까 최소 120번에서 600번 이상 출격을 한 겁니다. 전투기당, 기당.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가동률이 스탠다드 버전이죠. 일반 미국이 만든 ABC형 35 가동률 55%, 이스라엘의 가동률은 91%입니다. 와. 두 배수예요. 두 배수. 거의 두 배수. 그러니까 이게 현존 최강 스텔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부품 수급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껍데기 주고 이스라엘이 그냥 다 사실상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요즘 현대 전투기는 레이더랑 이 전자장비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으니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껍데기 줬는데 완전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차로 바꿔주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가동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허. 게다가 또 이스라엘 전투기는 실전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 하마스 가자지구도 출격을 하고 또 멀리 후티 반군 쪽, 이란 쪽 장거리까지도 다 경험한 그렇죠. 실전 경험을 쌓은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더 성능을 우수성을 평가받은 그런 기회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 세계도 이스라엘의 이 전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스라엘의 방산 산업 매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스프리라고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전 세계 이제 방위산업 시장을 이제 분석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방산 기업은 세계 8위로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산 수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산 수출의 이제 3대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LB 시스템, 그다음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그다음에 라파엘 이 3사가 있는데 먼저 LB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매출이 62.8억 달러로 전 세계 전년 대비 25위겠고 그다음에 방산 매출은 12.6% 증가해서 31위. 그다음에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34위에 있고 3대 총합을 했을 때 162억 달러를 수출했답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방산 대국으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를 많이 파는데 여기는 첨단 장비, MB 장비, 그 소프트웨어 이런 거 위주로 팔아서 이 정도 매출을 했다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 미사일 방공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특화된 그 방산 제품인데 그 최근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뭐 반유대 많이 하고 BDS 하고 미국 보이콧 이스라엘 제품 보이콧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더 더 테이블에서는 다 전부 다 이스라엘 첨단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자동차 공장이 없어요. 자동차를 안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 대를 외국에 파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은 차라리 우리는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전투기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부럽습니다.
부러우면서도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죠.